얼마 전에 마당을 나온 암탉 읽어드렸었죠? 오늘은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양계장 철망 속에 갇혀 주인이 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살아가던 암탉은 알을 낳아 기르고 싶다는 소망을 간직하며 스스로 잎삭이라는 이름을 짓고 마당 밖으로 나가요. 우연히 청동오리의 알을 품게 되어 엄마가 된 잎삭은 그때부터 온 힘을 다해 자식을 키워낸다는 이야기였죠. 평화남은 때론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선생님은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암탉의 모험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화 치킨런에 나오는 닭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니 그런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공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진지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주인공 암탉은 양계장 철망 속에 갇혀서 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사는 암탉이에요. 암탉이긴 하지만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무정란을 낳는 암탉이죠. 어느 날 이 암탉은 마당에서 다른 암탉들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병아리를 길러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암탉의 꿈이었죠. 하지만 이 꿈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닭은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무정란을 낳는 닭이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암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암탉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잎삭이라고 지어요. 바람과 햇빛을 한껏 빨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고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처럼 뭔가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제 이름을 잎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잎삭에게 자식이 생겼대요. 잎삭은 드디어 마당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잎삭이 알도 못 낳고 고기로도 쓸모가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병들거나 죽은 닭들과 함께 버려진 거예요. 다행히 청동오리의 도움으로 잎삭은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때부터 잎삭에게는 많은 시련이 닥쳐오게 되죠. 그러다가 우연히 청동오리의 알을 대신 품게 되고 자기가 낳은 알이지만 잎삭은 소중히 품었어요. 잎삭이 품은 알은 야생오리인 청동오리와 뽀얀 오리 사이에서 생긴 알이에요. 뽀얀 오리가 족제비에게 잡아먹힌 뒤 청동오리는 알을 품고 있는 잎삭을 지키다가 결국 자신도 족제비에게 먹히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알을 뺏기는 대신 자신을 먹이로 내놓은 거였어요.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키려고 가끔 어미가 자기 목숨을 세상에 내놓기도 하죠. 드디어 오리알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잎삭은 족제비를 피해 아기 오리를 데리고 다시 마당으로 들어갔지만 또다시 들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젠 스스로의 힘으로 아기 오리를 지키고 키워내야 했어요. 시련의 연속이었죠. 선생님은 잎삭이 죽을 힘을 다해 족제비에게 달려드는 장면에 잎삭의 모성애를 강하게 느꼈어요. 잎삭은 자신과 종이 다른 오리 아기를 훌륭하게 키워냈죠. 잎삭은 아기 오리를 처음에 아가라고 부르다가 초록머리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어느덧 훌쩍 커버린 초록머리는 자신과 다른 종인 잎삭을 엄마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잎삭은 그런 초록머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었죠. 아마도 엄마이기 때문에 초록머리의 그런 점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잎삭은 초록머리가 언젠가는 자기 곁을 떠나게 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겨울이 되어 저수지에 청둥오리 떼가 날아왔을 때 초록머리는 반가워하며 그들 곁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말아요.
청둥오리 떼는 초록머리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느낀 것 같아요. 무리들에게 소외된 초록머리가 잎삭에게 다시 돌아오자 잎삭은 밤새도록 초록머리 발에 달린 끈을 부르르 쪼아 끊어주었어요. 그리고 초록머리가 반드시 청둥오리 무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청둥오리는 청둥오리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잎삭은 자식을 자기 옆에 두기보다는 더 잘되라고 떠나보낼 줄 아는 엄마였어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는 엄마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초록머리는 잎삭을 떠나갔어요. 그게 초록머리의 운명이긴 하지만 홀로 남겨진 잎삭에겐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일이 행복하면서도 쓰다딘 이별로 다가왔어요. 잎삭이 초록머리가 날아간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땐 가슴이 저며왔어요. 이 소설의 결말에서 잎삭이 족제비에게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먹히는 장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잎삭은 족제비 자식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려고 일부러 목숨을 내던진 거였어요. 족제비도 자식을 키우는 어미임을 알기 때문에 어미의 심정으로 먹힌 것이죠. 먹고 먹혀야만 생명이 순환되는 자연의 순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잎삭은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 위험도 무릅썼어요.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잎삭의 삶도 죽음으로써 마감을 했죠. 그런데 잎삭의 삶은 다른 닭들과는 달랐죠. 절망 속에 갇혀 주인이 주는 먹이만 받아 먹으며 알을 품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생을 마치는 여느 닭과는 다른 거죠. 잎삭의 삶에 다르게 만든 것은 바로 잎삭 자신이 남과 다른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잎삭은 병아리를 길러보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바로 그런 점이 남과 다른 삶을 살게 한 거죠. 물론 마당 밖에는 험난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먹이와 보금자리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때론 족제비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죠. 하지만 잎삭은 자신이 선택한 삶에서 도망가지 않고 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잎삭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 잎삭의 모습은 어땠었나요? 아주 약하고 볼품없는 암탉이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는 강한 의지 때문이에요. 오로지 알을 품고 싶다는 의지. 하지만 잎삭은 차츰 강해졌어요. 처음엔 두려워 보이던 일들도 하나씩 헤쳐가다 보면 견딜만해지고 나중엔 그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죠. 야생에서 살다 보니 양계장이나 마당에 사는 암탉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해진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꿈을 꾸어야 사는 보람이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또는 생명수를 얻기 위해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그들은 용감히 떠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들 주인공들은 결코 남보다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보라고 놀림을 받던 사람들이 많았죠. 길을 떠난 그들에게 당연히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쳤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시련을 극복했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우러러보는 사람들도
잎삭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잎삭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잎삭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잎삭은 생명을 살리고 키워냈어요. 자기 족속이나 핏줄이 아닌데도 청둥 오리의 새끼를 정성을 다해 키워낸 거죠. 잎삭이 초록머리에게 한 말이 기억나나요? 같은 족속이라도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은 아니죠. 자기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꿈보다는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어야죠. 그래야 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상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잎삭이라면 잎삭은 먹이를 알아서 주고 추위도 막아주는 마당에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사는 것보다 편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곳에만 계속 있었다면 바깥 세상이 어떤지,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도 모를 뻔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잎삭이었다면 편안한 마당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왜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잎삭은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데도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일 거예요. 양계장 안에서 주인이 주는 먹이나 받아먹다가 때가 되면 팔려가는 삶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한 순간 잎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우리 입양에 대해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잎삭이 청둥오리의 자식을 훌륭히 키워낸 것을 보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핏줄을 중시하는 유교적 관습 때문에 자신의 혈통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것을 많이 꺼려해요. 어떤 통계에서 보니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매년 1만여 명이나 가까이 생겨나고 이 중 4천여 명 정도가 입양되는데 그중 국내에 입양되는 아이들은 1,600여 명밖에 안 된대요. 절반 이상이 해외로 입양된다는 뜻이죠. 요즘은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터놓고 말하는 공개 입양도 많이 하고 있대요. 공개 입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사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나중에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그것을 미리 알려주어 아이가 천천히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때문이죠. 갑작스런 충격을 방지하자는 뜻도 있을 거예요. 공개 입양을 통해 입양 아동들이 자기 대신에 대해 당당하게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보는 책이었죠.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잎삭.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삶? 아니면 지금 현재 편안한 것을 즐기는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